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설춘원 교수입니다. 제1기 설춘원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경매에 대한 또 기본 쭉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경매 소액실전반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할 때 제1강에 PPT 자료가 한 4~5시간짜리의 강의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짤막짤막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원탑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배운 만큼 그런 것들은 복습, 예습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료는 차후에 멘티반 강의반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이가 이제 한 20대에서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저변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많은 경쟁자가 더욱더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만큼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1년 투자클럽반 학생들을 데리고 김포 투어를 합니다. 김포 투어를 하게 되는데 한 번 갈 때 한 10개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김포공항에서 만나서 이를테면 고촌, 그 다음에 풍무, 사우, 걸포, 운양, 장기, 마산, 구례. 여러분 이게 뭐냐면 2018년도 김포의 골든라인 지하철역 생기는 거거든요. 경전철이지만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서울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김포공항에 들어와서 마지막 어때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강남까지 꽂히는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김포에 가서도 땅이라든지 또 다세대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빨리 가서 이를테면 어떤 물건이 좋고 또 어떤 물건이 또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고 또 지하철역에서 어떤 게 또 가깝고 또 그 지역의 또 개발 호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 서울시 뭐 2030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경기도 기본 계획 또는 뭐 김포시 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경매나 NPL 세관공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유료로 나는 한 방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설춘환 아카데미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랑 만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팟빵의 설춘환 아카데미, 유튜브에 설춘환 캠퍼스를 좀 구독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이 있는데 8일 책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간단히 좀 넘겨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 지난 10강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곧바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큰 프로세스를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 저희가 뭐 재개발 재건축을 배운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각각의 것들, 또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경매도 경매 신청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절차의 정도는 하나 간단히 알아뒀으면 좋겠다. 먼저 여러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한다. 뒤에서 디테일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요. 그러면 법원이 채권자의 경매 신청서를 보고 뭐 판결문이나 근저당권 이런 거 보고 일리가 있다, 서류 문제 없고 비용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경매해보자 라고 해서 경매해보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경매 개시결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경매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법원이 여러분 경매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 하게 될까? 먼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빼돌리지 못하도록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에다 촉탁에 그거 경매하기로 했으니까 등기부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좀 등기를 해달라라고 하면 등기관이 거기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라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임의 경매라면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하게 되고, 옆에 보면 경매 사건 번호가 여러분 언급돼 있어요. 가령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타경 592번.
그러면 이 경매 사건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경매 사건 검색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그 다음에 사건 번호 넣고 클릭하면 그 사건에 대한 개요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건 번호가 언제 신청을 했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청구 금액은, 경매 나온 부동산은, 이외의 관계인은 누구일까, 기일 내역은 언제인가, 문건이 접수되고 법원이 송달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제 그런 등기소가 그런 경매 등기가 됐다면 다시 해당 경매에다 통지해줘요. 그거 경매 등기 해달라고 해서 경매 등기를 했다, 이렇게 다시 이제 통지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법원이 경매를 하게 되면 개시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개시 결정문을 경매 신청한 채권자, 그 다음에 경매를 당한 채무자한테 송달해줘요. 가령 채권자 설춘환 씨, 당신이 신청한 경매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만약에 경매를 당한 홍길동 씨, 설춘환 씨가 당신한테 경매 신청해서 경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통지해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법원이 매각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맨 왼쪽에 현황조사랑 감정평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집행관한테 현황을 조사해 오라 그래요. 말 그대로 현황을 조사해 오는 거죠. 부동산이 잘 있는지, 혹시 뭐 부동산이 멸실되진 않았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왜 점유하고 있는지, 월 차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을 현황조사. 여러분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한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죠. 감정평가는 누가 하냐면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 최초 매각 가격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통상 감정평가 금액이 5억 원이다. 그러면 최초 매각 가격은 5억.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최초 매각 가격은 1억. 이렇게 스타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말 그대로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마지막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꼭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하면 작살 나는 거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못하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배당금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는 그런 임차인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한 2, 3개월이 지나면 첫 매각기를 여는 거죠, 여러분. 입찰기일은 매각기라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첫 매각기를 열어. 그런데 여러분 첫 매각기일 날 낙찰 사실 잘 안 되겠지. 왜냐하면 신권에서는 뭐 감정가 자체가 시세이기 때문에 잘 낙찰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유찰돼.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걸 유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찰되면 다음에 가격을 서울은 20% 다운시켜. 그래서 1억 원짜리라고 한다면 8천만 원에 다시 나와. 그럼 이제 웬만하면 또 낙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매각기일 정도에 낙찰이 된다. 낙찰이 되면 뭘 할까? 낙찰자는 이제 집에 가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말 그대로 매각 결정기일, 매각이 허가될까 불허가 될까? 통상 매각은 허가된다. 한 99% 정도가 허가되고 1%가 불허가 되는 거죠. 불허가 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절차상의 하자, 또는 이를테면 잉여주의 위반. 잉여주의 위반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다.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각이 불허가 되는 사례 있지만 대부분 매각은 허가된다. 알아두시고요. 매각이 허가되면 또 일주일 안에 이해관계인들이 그 매각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즉시항고라고 한다. 즉시항고를 하는 프로테이지는 약 1%, 안 하는 프로테이지는 99%, 안 하면 다음날 확정. 여러분, 경매는 확정이 되어야만 돈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확정이 되면 통상 시간을 한 달 정도 주는 거죠. 한 달 정도 줘서 잔대금 납부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확정되고 나서 잔대금 납부 기한까지 아무 때나 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일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다 줬다라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물론 잔금을 다 줬을 때 세법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상 소유권 취득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다만 경매나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낙찰자가
잔대금을 다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잔금은 납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정리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 가서 할까? 원래 여러분 등기는 등기소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지저분한 것들을 지워달라고 하는 말소 등기 촉탁은 해당 경매계에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계가 중간자 역할을 해서 등기소에 촉탁해. 그리고 등기소에서 등기부 정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뭐 근저당권 가압류, 지저분한 것들 지워주고 법원에 다시 경매계에다 뭘 보내주냐면 등기 필증, 권리증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가 해당 경매에 가서 권리증을 수령하면 이제 사실상 뭐 진정한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런 등기 권리증은 한 번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점유자가 있어. 근데 점유자가 안 나가. 그죠? 예, 그럼 뭐 해야 된다?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상 이제 인도 명령 같은 결정문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나중에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법원은 배당기를 여는 거죠. 그래서 경매의 목적이 배당 기일이잖아요. 배당이잖아요.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이유가 뭐야? 배당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배당기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면, 배당을 해주게 되면 사실상 절차는 끝난다. 경매 신청부터 배당기일까지 오는 게 통상 통계는 한 1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 절차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 이제 낙찰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상 여기에서부터 진입을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매각기일 날로부터 낙찰을 받고 등등 이런 프로세스를 계략적으로는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1기 멘티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한 좀 큰 툴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하고, 개시결정 기입등기하고, 개시결정문을 송달하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 감정평가, 배당요구 종기일, 매각기일, 낙찰받은 매각결정기일, 그 다음에 즉시항고, 즉시항고 없어서 확정되면 잔대금 납부 기한, 그 다음에 뭐 배당기일, 물론 중간에 등기라든지 인도명령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복습하고 암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서춘환 캠퍼스에서는 10월 28일 날 아파트 경매 기초반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요. 11월 1일 날은 뭐 세관 경매, 또 늘상 하는 1년 투자 클럽반 뭐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 상에서도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